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드디어 람다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람다식은 이번에 예제를 뭘 준비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버튼을 누르면 버튼 색깔이 바뀌는 거. 이거는 뭐 이벤트 함수를 써가지고 그냥 기존의 버튼 색깔 바꾸던 거. 이거 뭐 무명 메소드 할 때 무명 메소드 할 때 한번 했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람다식을 사용했을 때 버튼 색깔 바꾸는 거.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누릴 때마다 여기 보면은 뭐 식형식 람다식을 써가지고 뭔가 값을 썼을 때, 그 다음 문형식 람다식을 써서 뭔가 값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제네릭 형태의 무형 메소드 펑션을 써가지고 뭐 값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인자 반환 호출하는 예제를 썼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값을 뿌려주는 거를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에 대한 그 예제를 뭘로 했냐면 그냥 이름을 람다식 정리하기로 했어요. 람다식 정리하기로. 이거를 왜 이렇게 땄냐면 이건 가만히 람다식 자체가 어 뭐라 그럴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컨트롤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좀 더 간결하게 쓰려 그러면 필요한 뭐 그런 거거든요. 축약에 필요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 때 왜 써야 되는지를 좀 쓰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왜 람다식이냐 이런 뭐 농담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쓰는 식이다. 뭐 이래가지고 남들이 다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라고 하는데 뭐 꼭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짤 거면은 람다식을 안 써도 돼요. 약간 길게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남들이 막 람다식 다 써가지고 막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해석을 하고 그 문장을 수정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현업에서 쓰시려 그러면은 꼭 해두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람다식도 마찬가지고 링큐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목적 자체는 그냥 딴 게 아니고요. 무명 메소드랑 조금 비슷한데 무명 메소드에서도 조금 더 축약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함수 자체가 되게 간단하고 재활용할 필요 없는 아주 짧은 함수를 만들 때 이거 뭐 변수 이름 짓고 뭐 함수 이름 짓고 인자값 이름 짓고 막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축약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인자만 더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함수 같은 거를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되면 뭘 하냐면 처음에는 함수 하나에다가 메소드 하나에다가 이렇게 쭉 다 붙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있는 대로 다 쪼개거든요. 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어. 이것도 나중에 쓸 일 있어. 이래가지고 한 줄 한 줄 되는 것도 다 쪼개요. 근데 굳이 이제 한 줄 한 줄 이런 거는 한 번만 호출하고 말 거를 뭐 함수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함수 안에서 한번 함수 안에 함수를 호출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무명 메소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무명 메소드에서 음, 여기 인자값이랑 뭐 함수 이름이랑 뭐 이런 것만 다 지운 거예요. 그냥 뭐 델리게이트 해놓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지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명 메소드보다 짧다. 근데 이제 뭐 보통 람다식을 할 때 보면은 그냥 함수 적고 그다음 무명 메소드로 변환시키고 그거를 람다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거쳐가는 거다. 무명 메소드에서 조금 더 줄여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뭔 소리냐면 함수의 인자값이 메서드 형태일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음, 우리 처음에 했던 스트링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링이나 아니면은 배열 형식의 어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나중에 한번 예제를 볼 텐데 인자값 중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이런 펑션 형태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요. 뭐 액션 형태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제 뭘 넣어야 되냐 조금 고민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굳이
뭐 펑션을 새로 정의를 해서 인자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람다식 형태로 해서 바로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럴 때 이제 람다식을 좀 주로 써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좀 두 가지 형태로 추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자값이 메서드 형태로 들어갈 때, 인자가 메서드 형태로 들어가는 값이 있을 때 보통 람다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버튼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벤트 같은 거에서 보통 보면은 간단한 예제가 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버튼 이벤트가 있는데 색상만 이렇게 싹 바꿀 때, 이럴 때는 함수 자체가 길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이벤트가 들어갈 때는 굳이 별도로 함수를 안 만들고 람다식을 호출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무명 메소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자값이 메소드 형태가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밑에 거는 따로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델리게이트 무명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걔를 호출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제네릭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다 해놨어요. 델리게이트로. 그래서 이렇게 func로 시작하는 펑션으로 시작하는 놈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자리가 반환형이에요. 요게 이제 오버라이드 받아가지고 오버로딩 돼 있는데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6개까지 있어요. 그 인자를 T1, T2, T3, T4 해가지고 T16까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너 넣고 싶은 대로 넣어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인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인자를 16개까지 집어 넣어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정의를 해놨어요. 17개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정의해서 쓰면 되죠. 따로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액션이라고 돼 있는 놈은 여기 보시면은 T 리절트가 없어요. 반환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반환 형태가 있는 거고 이거는 보이드 형태로 돼 있는 델리게이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쪼개 놓은 거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람다식의 형태. 여기 보면 파라메타 들어가고 그 다음 문장 블록 들어가고, 보통 보면 함수 들어가고 여기다가 뭐 파라메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무명 메소드 들어갔던 거죠. 뭐 이렇게는 해가지고 람다식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런 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줄여놨는데 내가 이거를 언제 써야 되냐, 아니면 줄여놓은 거를 내가 보고 해석할 수 있냐 정도면 돼요. 이거.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UI 자체는 별로 안 길어서 금방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용이 조금 들어가서, 근데 내용도 거의 다 설명해 드린 거라서 빨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람다 BDA 네, 간만에 이거 해보네요. 이게 람다식하고 링큐도 할 생각이긴 한데 이제 슬슬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링큐하고 정리 좀 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있고, 요즘 조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이벤트 함수 이거 제가 하면서도 조금 드는 생각인데,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강의도 조금 길고 하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게 해보시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쭉 짜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저는 예제를 만들려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할 거라서 이제쯤 되면 굳이 이거를 앞에서부터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UI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그냥 뒷부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UI 다 만들고. 제가 항상 UI부터 다 만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UI 다 만들고요. 그러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하냐면 버튼 이벤트를 막 집어넣어요. 더블 클릭 막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버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벤트를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안 집어넣는 이유는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굳이 클 필요도 없는데. 리스트 박스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눈에 제일 잘 보여요. 텍스트로 할 때보다 리스트 박스로 하면 눈에 좀 잘 보여서 쓰는 건데, 다른 걸 써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얘가 보기가 제일 편해요. 개인적으로. 항상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를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금 신경 써서 하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막 이게 정답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최대한 뽑아가실 건 뽑아가시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I가 거의 다 됐어요. 이거 UI가 이거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답니다. UI는 이게 다고요. 뭘 하려면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따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벤트 시점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UI 되는지 먼저 봤지 항상. 네, 이벤트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아까 프로그램 완성된 것도 한번 보시면 요런 프로그램의 이벤트 시점은 보통 한 2개 정도 되는데 폼이 실행될 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요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얘는 뭐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폼이 실행될 때 뭔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실행될 때는 딱히 뭔가 이벤트가 없어 보여요. 지금. 근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뭔가 값이 바뀌죠. 그래서 버튼을 누릴 때 라고 이벤트를 시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은 정답이기도 하고요. 이 다음을 딱 누릴 때 이벤트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말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버튼, 기존에는 뭐였냐면 버튼을 딱 누르면 기존의 버튼 색깔 이벤트 함수를 호출해서 버튼을 누르려면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이벤트가 등록이 되죠. 이벤트가 등록이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 버튼 색깔을 바꿀 거잖아요. 그럼 btn 컬러 체인지 해가지고 이 버튼 불러와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을 컬러 해가지고 이거를 뭐 아쿠아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색깔이 바뀌었죠.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 시점 말고요. 버튼 이벤트를 지워버리고요. 제가 버튼 이벤트 자체는 저거라고 그랬죠. 여기 디자이너 안에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 구문 그대로 땡겨가도 돼요. 땡겨가도 됩니다. 그래서 버튼 이벤트를 저기 디자이너 쪽에서 지워버리고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뭐 했냐면 파셜 클래스라고 했죠. 이거 얘랑 디자이너 쪽이랑 폼이랑은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 쪽만 절로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 이벤트를 먼저 홈 로딩 할 때 이벤트를 보낼 거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버튼 이벤트를 강제로 호출을 할 거예요. 버튼 클릭 이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에다 더한 다음에 탭 치면은 똑같은 게 나오죠. 여기 버튼에 대한 함수가 생기고 요놈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만들었던 버튼 클릭해서 만들었던 이벤트랑 똑같죠. 이거 클릭하면 얘랑 똑같죠. 생긴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UI에 호출했던 거를 바로 여기서 홈 로드 할 때 메인 소스에서 호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디자이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여기도 보면 똑같죠. 여기 new 해서 핸들러에 뭐 해서 선언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였지? 이거 찍은 건가? 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호출하면은 여기에다가 버튼 컬러 체인지의 백 컬러를 아쿠아로 바꾸겠다. 요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냥 이벤트 함수를 호출해서 쓸 경우에. 그럼 당연히
여기 폼로드 할 때 이벤트 등록돼 있고 이벤트를 딱 클릭을 하면은 요게 호출이 돼서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아쿠아를 백칼라에다가 집어넣겠죠. 요게 이제 기존에 계속 했었던 이벤트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건데 함수 자체가 별로 안 기니까 이거를 무명 메소드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무명 메소드는 예전에 이것도 더블 클릭했나? 더블 클릭할 필요가 없는데 안 했구나.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 앞에 어디 했더라? 메소드 할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참 걸리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클래스 할 땐가? 메소드 엄청 앞에 했는데 메소드가 아니고 클래스 언제 했어요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예, 뭐 여튼 찾아보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좋지 클래스 무명 메소드 델리게이트 할 때 썼나? 델리게이트 할 때 있겠다. 델리게이트 할 때 자료 구조 다음에 델리게이트. 예, 여기에 보면은 체인, 콜백, 일반화 선언해 놓은 거. 무용 메소드 이벤트 할 때나? 뭐 언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넘어갔나봐요. 말을 하면서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무명 메소드라고 해서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네. 했는데 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무명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요거는 이벤트 함수를 호출해서 이벤트 함수에서 색상 변경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무명 메소드 익명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뭐 막 쓰니까 익명 메소드 무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칼라 이번에는 익명 메소드 쪽이니까 두 번째 거 해서 클릭해서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델리게이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델리게이트를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델리게이트 형태는 오브젝트 버튼 이벤트랑 똑같아야 되니까 요 버튼 이벤트에 대해 있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벤트 핸들러 대리자잖아요. 이벤트 핸들러 대리자 타고 들어가면 델리게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형태의 인자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인자값을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샌더는 쓰고 있잖아요. 이거 샌더를 쓰고 있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를 뺄게요. 이거 왜냐면 이게 에러가 날 테니까. 여기 샌더를 쓰고 있는데 한 번 더 선언을 해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하나 새로 딸게요. 버튼 이런 식으로 하나 따고요. 그래서 이러면 에러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샌더 쓰고 있어서 에러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폼로드 안에다 다 쓰시고 막 이거 에러 나서 안 돼요 이러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함수 안에다 함수를 호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함수 안쪽에 있는 거니까 마무리는 지어 주셔야 됩니다. 요 끝에다 지어 주셔야 돼요. 괄호 친 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명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여기에 이벤트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함수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름 없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다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은 게 들어가고 우리 버튼 두 번째 거에다 넣었으니까 뭐 색상은 아쿠아 말고 뭐 아무거나 브라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클릭했을 때 바뀌고 2번 클릭했을 때도 바뀝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소스 그러니까 요 안에 버튼 색깔 같은 거 간단하게 색깔만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안 긴 소스라면,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스라면 이 버튼에 대해서는 이 색깔만 바꿀 거다 라고 하는 정도라면 이렇게 쓰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겠죠. 간단하겠죠. 이렇게 다 선언해서 딴 데서 찾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바로 호출하고 바로 써버리니까 여기서만 보고 끝내면 되죠. 이벤트 함수 자체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간단해졌어요. 간단해졌어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무명 메소드까지 했으니까 람다식을 사용해서 할 건데, 체인지 3번 클릭.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이름만 적을까요? 이름만? 뭔가 이름만 적고 람다식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너 뭐하냐? 맞죠? 근데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요. 그냥 에러가 안 났어요. 요게 람다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따지고 보면 요게 람다식인데 람다식 앞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무명 메소드가 들어간 거죠. 이거를 뭐 여기 델리게이트 선언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언값들을 여기 그냥 넣은 거죠. 이거 딴 거 넣어도 될걸요? 딴 거 넣어도 돼요. 이거 딴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형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필드 형태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람다식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기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 거 가지고 얘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뭐 얘는 선언할 때 오브젝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인자 이름은 네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샌더가 되든 뭐 아니면 그냥 A가 되든 뭐 나는 상관 안 할래. 알아서 그냥 오브젝트라고 판단을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뻐 보이려고 샌더로 하는 거고요. 익숙하라고 샌더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2로 안 하고 뭐 딴 걸 집어넣어 봐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벤트 아규먼트 값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걸 선언 안 해줘도 얘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죠. 얘 가지고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인자값이 2개짜리다 라고 해서 버튼 이벤트에 대한 인자를 지가 알아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람다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바꿀 구문 함수식이 들어가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입력 파라메터 인자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람다식 들어가고 문장 블록. 근데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요게 빠졌죠. 요거 대갈로 중갈로 빠졌죠. 중갈로 이거 빠졌는데 요게 이제 좀 뒤에 가면 식형식, 문형식, 람다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결국에 뭐냐면 이거를 짧은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쓸 수 있고요. 조금 길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문형태로 만들 수 있다. 대신에 문형태는 마무리 지어줘야 되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거 보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썼죠. 근데 이거 줄일 때 뭐 했어요? 이렇게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줄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식형식, 문형식 이것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어디서 누가 이런 식으로 소스를 짜놨으면 아 이거구나 라고만 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어려우시면 한 번 더 써보시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색깔 바뀌는 거 보면 되죠. 색깔 잘 바뀌어요. 결국에는 이게 다 뭐 델리게이트, 무형 메소드 뭐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를 짜집기를 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약을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게 어떤 인자값이고 어떤 형태고 뭐 어디서 받아오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프로그램이 추론을 해서 다 축약시켜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결국에는 그래서 남들은 다 쓰는데 쓰기 귀찮은 식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람다식 가지고 이제 식형식이 뭔지 문형식이 뭔지 뭐
이건 뭔지 저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 딸 거냐면 인원값을 하나 넣을게요. 잠깐만, 이거 버튼 클릭 체인지 이벤트 이거 필요 없잖아. 얘는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문형 메소드를 넣었으니까 굳이 클릭 이벤트를 호출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 네, 이벤트 호출을 안 해도 클릭이 잘 되잖아요. 색깔이 잘 바뀌고 우리 목적을 다 달성을 했으니까. 대신에 요건 놔둬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 여기다 이벤트를 넣을 거라서 여기까지가 버튼 색상 바꾸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가 밑에가 이제 할 건데 람다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어떤 게 있는지 다 케이스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식형식 람다식이라는 놈이 있고요.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굳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람다식 해보려고 람다식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의를 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많이 안 써서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저희 쪽 프로그램 소스를 다 뒤져봤어요. 막 엄청나게 발전된 형태의 소스라기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대기업 쪽에서 쓴 소스니까 한번 쭉 뒤져봤는데 역시나 거의 뭐 쓰는 데는 없고요. 이게 링큐 같은 거 쓰면 조금 많이 쓰거든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 데도 있고 안 써야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굳이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람다식을 쓰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게 뭐 엄청 편하고 엄청 좋고 뭐 안 쓰면 불편하고 막 이러는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스를 뒤지기 시작하면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거든요. 물론 몰라서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일부러 안 쓰는 사람도 꼭 있어요. 뭐 쓰면 편하니까. 보통 이제 함수 이름 짓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 케이스 형태로 땄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할 거예요. 식형식 람다식을 한번 해보고요. 문형식 람다식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펑션이랑 액션 제네릭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문형 메서드를 한번 볼 거고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델리게이트를 정의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 다. 그리고 결국에 이 람다식을 쓰려면은 요런 상황에서 좀 쓰면 된다라고 할 때 만든 거. 이거는 뭘 하려면 이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따로 쪼갰을 때는 스위치문 쓰면 편하죠. 스위치문 쓰면 편하니까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뭘 할 거냐면 람다식 함수 하나 만들어야겠네. 람다식 해서 인트 몇 번째 케이스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케이스에 맞는 스위치 문을 돌려가지고 뿌려주면 되겠죠. 뿌려줄 건데 이게 이제 케이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요. 이 형태로 해서 람다식 케이스 중에서 빵번째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케이스 안에다 다 쑤셔 넣는 거죠. 이놈 형태로 다 한 다음에 넘겨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은 돌아가면 되지 않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돌아가면 되지 않냐 라는 식이라서 좋다 나쁘다라고는 못하겠는데 딴 사람도 알아볼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석만 잘 달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를 해서 현재 스텝을 뿌려줄 거고요. 현재 스텝을 뿌려줄 거고
그러면은 현재 빵 스텝이니까 식형식 먼저 뜨겠죠. 버튼을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 빵 스텝이니까 식형식 람다식에 대한 결과를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문형식 뭐 이런 식으로 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텝을, 이거는 안 중요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얘는 뭐 때문에 그러지? 이거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해야지. 프로그램 짰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네, 식형식 람다식 먼저 할게요. 식형식 람다식. 이거 뭐냐면, 식형식 람다식은 결국에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요런 식으로. 식으로 짜고 끝낸 거예요, 그냥. 식으로 짜고 끝낸 건데, 람다식을 우리 버튼에서만 이렇게 축약시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걔 가지고 축약을 시켜야 되니까,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먼저 날릴게요. 우리 보통, 식형식 람다식을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델리게이트를 하나 따놓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자, 요렇게 지금 보면 반환형이 하나 있고요. 인자값이 2개짜리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반환 형태가 스트링 형태인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스트링 형태는 아무것도 없이, 인자값 없이 그냥 스트링만 반환하게, 뭐 클릭을 하면 뭔가 값이 그냥 반환되는 간단한 형태의 델리게이트를 만들 거고요. 보통 이제 람다식 쓸 때 델리게이트에 하나 따놓고요. 따놓고 똑같이 쓰면 돼요. B 해놓고 람다식은 A 플러스 B, A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여기도 보면 이거 버튼도 보면 똑같이 얘가 델리게이트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이벤트 핸들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벤트 핸들러 따고 들어가면 델리게이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델리게이트를 뿌려주고 결과값 받고, 여기도 보면 델리게이트를 뿌려주고 결과값 받고. 근데 이거는 이벤트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값을 여기다 쑤셔 놓은 거죠. 함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우리 델리게이트 호출할 때 뭐 했냐면, 이런 다음에 델리게이트를 호출을 했어요. 그냥 네,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인트 한 다음에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냥 결과값만. 이게 끝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박스.result, 우리 리절트 만들었으니까 아이템에다가 이 결과값이 몇인지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irt를 넣어주면 되잖아. 스트링 형태로 넣어줘도 되고요. 이거 그냥 바뀔 텐데 뭐 일단은 형 지정해주는 게 더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딱 눌리면 이렇게 4 곱하기 5는 20 들어가잖아요. 4 곱하기 5. 여기 없으면 호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한번 찍어 보시면, 다시 해야 되나? 내가 안 더했지 싶은데. 케이스를 안 더했, 더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함수만 있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람다 뭐 저쪽 뭐 함수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인자값도 없고 반환도 없고 뭐 여기 빵이고.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함수가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만들어 놨던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4 곱하기 5는 20 해서 반환을 해서 여기다가 2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뿌려준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함수 호출하니까 다시 일로 가요. 요게 람다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여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아니면 뭐 델리게이트죠. 그냥 델리게이트예요. 이거 델리게이트인데 람다식이 들어가면서 축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스트링 형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인자가 없잖아요. 이거 인자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축약해야 되냐? 인자가 없어도 껍데기는 남아있죠. 껍데기. 요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껍데기는 남겨놓고요. 여기다가 스트링 포맷, 그냥 스트링 써도 되고요. 스트링 포맷 써도 되고요. 나 람다 왜 이렇게 스펠이 왜 이렇게 어렵지? 네, 이렇게 식형식 써주고요. 그러면 에러는 안 났잖아요. 식형식의 람다식인데 스트링 형태를 반환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거 당연히 호출해 줘야 되고요. 근데 인자가 없으니까 호출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스트링 형태로 스트링 형태로 해서 반환해주면 되고,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뿌려주면 되겠죠. 에러. 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호출되고 밑에 있는 람다식도 같이 호출되고. 그래서 그냥 소스를 딱 봤을 때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뭐지? 뭔가 곱할 것 같아. 근데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건 내 생에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트릭인데 갑자기 왜 이게 짜지는 소스인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별 내용 없잖아요. 그래서 짜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넥스트로 빠지죠. 그 다음 넥스트로 빠져서 그 다음에 문형식 람다식을 보겠죠. 문형식 람다식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형식은 그냥 바로 쓴 거고요. 문형식은 좀 더 이제 안에다가 많이 넣을 수 있게 문장 형태로 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하나 따시고요. 아무거나 이름은 항상 고민인데 아무거나 지어주시면 되고,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쭉 따주시면 돼요. 문장을 넣을 수 있는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안에다가 문장을 막 써주시면 되는데, 반환 값을 만들어서, 왜냐면 스트링 형태로 반환이 되니까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반환을 할 거고요. 식형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줄여갖고 얘를 반환한다고 본 거고요. 지가 반환 값을 바로 넣은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뭘 반환할지를 적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에러가 다 없어지죠. 결국에 반환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형식은 명시적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식형식은 그럴 필요가 없고. 차이죠, 차이.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써주면 되는데, 그대로 써주면 에러가 날 거고요. 당연히 이거 문형식. 왜냐, 문장을 감싸놨는데 반환한 게 없어. 근데 이거는 리턴 값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턴 값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 시켜주면 오케이, 뭔 소린지 알겠어 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름을 조금 마음껏 적으면 되죠. 네, 이름만 맞춰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러고 빠지면은 이거 한 칸 내릴까? 네, 요러고 빠지면은 뭐가 되냐면, 이거 다 빠지고 나면 스텝 하나 올리고 끝나죠.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또 다시 타겠죠. 다음 스텝을 타겠죠.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은 식형식 람다식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면 문형식 람다식이 뜰 거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뜨겠죠. 안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네릭 형태의 문형 메소드라고 들어가요. 이제 얘들이 들어가는데, 얘들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귀차니즘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델리게이트를 막 써놨죠. 여기다가 선언을. 근데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굳이 이름도 필요 없고 내가 이거를 뭐 간단하게 쓸 건데 이거 왜 선언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를 쭉 해놨어요. 정의를 쭉 해놓은 게 뭐냐면 제네릭 형태
무명 메소드 제네릭 형태 무명 메소드인데 요거는 쓸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반환값이 있는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델리게이트가 딱 나와요. 딱지부터가 나는 델리게이트다. 정해놨다. 이거 캡슐화해놨다. 메서드를 이렇게 감싸놨다. 델리게이트 형태로 쓸 수 있게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내가 정의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 오버로딩 받은 애들 보면 인자가 17개나 있잖아요. 17개인데 여기 보면은 인자 없이 반환만 하는 형태 이거 보면 어디서 익숙한 인자는 없는데 반환만 하는 형태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하나일 때 반환값도 하나인 형태. 그 다음에 인자가 2개인데 반환값이 하나가 있는 형태. 반환은 무조건 1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가 2개인데 반환값이 있는 형태. 여기 t는 뭐냐면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t 아무거나 그냥 그 형이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가. 그래서 뭐 인트를 넣어도 되고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 막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자를 넣고 싶은 대로 넣어라 해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까지는 만들어놨어요. 내가 16개까지 인자를 네가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17개는 쓰질 않겠지. 이 정도는 더 넣지 않겠지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결국에. 그래서 16개까지 해놨습니다. 벌써 40분이 돼요. 너무 많이 됐네. 빨리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정의를 해주면 돼요. 내가 인자 값을 뭘 할 건지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반환 값은 뭘 할 건지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거는 맨 마지막 거는 반환 값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환 값이에요. 반환 값. 반환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델리게이트까지 다 쓴 거죠. 이거 지금 보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똑같이 a 곱하기 b.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델리게이트를 선언을 안 했는데 에러가 안 나. 인자값이 3개네. 근데 인자값이 2개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펑션이니까 이거는 반환값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4 곱하기 5를 하면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인자는 2개만 들어가고요. 끝났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펑션 인트 여기 요렇게 해주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요거를 여기다가 호출을 해주면 결국에는 하나 둘 문형식 다음에 제네릭 형태의 반환값인데 여기 4 곱하기 5를 그대로 받아서 4랑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뿌려줬네요. 똑같아요. 쉽죠. 그냥 정의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귀찮게 정리해야 되는 델리게이트들을 람다식을 쓰기 좀 더 편하라고 결국에는 뭐 무명 메소드를 정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굳이 만들 필요 없이 메소드를 델리게이트를 만들 필요 없이 알아서 정의해놨으니까 람다식 쓸 때 좀 더 편하게 입맛대로 써라. 골라 써라. 애지간한 건 다 쓸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반환값이 없는 형태죠. 반환값이 없는 형태. 요거 쓸 때는 똑같아요. 액션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반환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자만 있어요. 인자만.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보면 얘는 16개죠. 아까 17개였는데 왜냐면 아웃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인자가 없는데 반환하는 형태가 없는 거죠. 인자가 없는데 반환도 안 할 거면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빼고 인자가 하나부터 시작해서 16개까지 들어가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환하는 놈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스트링 형태 2개만 넣어가지고 써볼 거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자가 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람다식 쓰면 되고, 식형식으로 한번 갖다 때려놓고, 반환값이 없으니까 리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죠. 리턴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리턴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얘는 저희가 정의할 때 반환값을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환값이 없는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액션 형태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만 닫으면 끝나요. 그럼 이 시간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간에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 우리 시간에서 뭐 짜고 싶은 거 다 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0 해가지고 1 넣고 뭐 인자값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겠죠, 이거. 인자값 첫 번째 거 A와 B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점을 안 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박스 리저트 이것도 복사하자. 리저트를 여기다가 뿌려주고 오늘은 한 방에 가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끊어갈 만한 내용이 없어서 한 번에 갈게요.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은 다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일까지 보여주고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 계속 했는데 여기 보면 호출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호출을 안 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호출하고 결과값을 리스트에 뿌려줬는데 지금 보면은 안에서 리스트에다 다 뿌려줬죠. 왜냐면은 결과값 반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저기다 띄운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자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2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시간이 시간과 금이다. 이 금을 저한테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저한테는 아니고. 에러가 났네. 인자값 넣어준 게 없죠. 지금 급하니까 뭐 코드가 왜 그냥 여기 A 넣고 여기 B 넣으면 되겠죠. 뭐. 맞죠? A랑 B가 있으니까 A 넣고 B 넣어주면 되죠. 이거. 네, 시간과 금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금을 받았으니까 본인한테 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게 조금 중요해서 넣어놨는데 이거 왜 넣냐면 실제로 이렇게 람다식을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굳이 이렇게 막 액션, 펑션 뭐 이렇게 쓰면 좀 편하긴 편하죠. 근데 굳이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좀 빨리 대충대충 하고 막 이거 하고 다음 거 안 할 거고 막 이럴 거면은 빨리 하면 되는데 요럴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배열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할까? 그냥 한 번에 다 하시죠. 1357거 할까? 조금 길어도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짧은 게 더 좋긴 한데 짧은 거 많이 봐주시면은 저한테는 득이 되는데 굳이 제가 이걸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거 보시면 그룹에서 썸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썸을 해서 뭐 카운트를 재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개인지 요런 거 쓰실 때 보통 보면 이렇게 확장 형태로 보면 요 인자값 안에 보면 펑션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요런 거를 이제 보통 보면 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를 여기다 쑤셔 넣어야 되는 형태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 다 정의돼 있다 그랬잖아요. 정의돼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새로 정의할 필요 없죠. 결국에 뭐냐면 이 안에다가 얘만 쑤셔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쑤셔 넣을 때는 람다식을 알면은 편하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썸을 할 건데 썸을 할 거예요. 썸을 할 건데 그룹 안에 있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뭘 집어넣어요? 카운트를 셀 건데 뭐 어떻게 세야 되냐? 인자값은 필요 없다 그랬죠?
반환값도 똑같은 거 쓰면 되죠.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인티저 형태로 해서 인티저 형태로 넣고 나면은 인티저 형태로 반환을 해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냥 시퀀스의 호주 각 요소에 적용할 함수인데 뭔가 함수를 던져주면 내가 알아서 뭐 계산해서 반환을 하겠다. 근데 이게 확장 형태가 이놈의 걸 요게 했었나? 다음 시간에 하려고 내가 빼놨나? 이게 하여튼 인자값을 하나씩 빼서 돌리는 형태인데 기술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소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저 컨트롤 할 때 썼나? 예, 뭐 하여튼 그 간단한 배열을 지가 알아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쳐보시면 설명이 나요. 컬렉션을 단순하게 반복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결국에 하나씩 더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값을 하나씩 빼서 더하고 하나씩 빼서 더하고 개수가 몇 개냐? 뭐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개수가 아니고 수를 더하는 거죠. 수를 값을 이렇게 쭉 해서 카운트가 이거 잘못 적었네. 카운트가 아니고 숫자를 더한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하나씩 빼서 썸하고 하나씩 빼서 썸하고 하나 넣고 반환하고 넣고 반환하고 지가 알아서 더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안에서 도는 거를 보기는 귀찮으니까 결국엔 뭐냐면 넘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형태라는 거죠. 요거 펑션 형태로 돼 있는 인자값이 펑션 형태로 돼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람다식 형태로 넣어주면은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이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모르면은 람다식 모르면은 이거 인자값 넣기도 애매하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요럴 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가장 간단한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포이치문 돌려서 더하면 되지 뭐. 저게 뭔 상관이야. 1시간 동안 말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이거 제일 길어질 것 같은데. 어디 갔냐? 아이 넘버. 안 넣어도 돼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명시해두는 편이라서 이거 하고요. 스트링 그래프 x x x y y t t t t 뭐 y y y y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뭐라고 싶냐면 이 숫자들의 길이를 다 더하고 싶어요. 몇 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가? 네, 요걸 다 더하고 싶은 거죠. 요걸 다 더하고 싶은데 그 랭스 썸 요거를 더하려면 보통은 이제 뭔 짓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람다식을 알고 뭐 이 내용을 알면 썸 하면 돼요. 이것도 썸 하면 되는데 뭔가 던져주는 값을 더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이 그룹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던져가지고 더해줬는데 지금은 이 그룹에 있는 값을 그냥 던져주면은 안 되겠죠. 여기를 스트링인데 인트로 반환할 수 있으니까 뭐 X로 해서 다시 던졌어요. 이거 Y로 해서 던져도 되고 Z로 해서 던져도 되고 던졌는데 이 던진 게 지금 이 문자열을 던진 거잖아요. 이 문자열을 그냥 반환해서 더하는 건 아니고 이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서 더할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막 돌릴 건데 지가 한 바퀴 돌릴 때는 xxx에 대한 길이를 반환하고 더해놓고 그 다음에 tttt에 대한 길이를 반환해서 더하고 그러면 7개 그 다음에 yyy에 대한 길이를 던져놓고 반환해서 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반환하는 형태는 이거에 대한 길이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놈이 다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던져줄 때 안으로 들어갈 때 요 형태가 델리게이트 형태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값을 더하고 싶은데 배열 형태에 있는 값을 더하고 싶은데 뭘 던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아이템 제드 이거 쓰기가 왜 이렇게 한 번에 만들 걸 그랬네요. 그래서 얘를 그냥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하면 아까 숫자를 다 더한 게 이게 25인가 봐요. 제가 안 더해봤는데 10, 18, 25 맞네 25고 요거는 아까 개수 셌을 때 10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랑 액션, 펑션, 그 다음에 람다식, 버튼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한 거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많죠? 근데 한 번씩 써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몇 번 쓰면 익숙해져요. 처음엔 물론 안 돼요. 안 써지는데 도는 거 계속 고민하시고 있다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거 딱 봤을 때 인자 값을 딱 봤는데 펑션 형태가 뻑 떴어요. 그랬을 때 아 펑션이구나. 람다식 쓰면 되겠네? 라고 하고 쓰시면 돼요. 이게 애매하시면은 그냥 펑션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펑션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시간이 없네. 56분 1시간 다 됐네요. 일단은 얘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기도 하나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쓰고 설명만 드릴게요. 얘는 뭘 할 때 하려고 남겨놨냐면 우리가 굳이 람다식을 한번 배웠으니까 이벤트로 한번 호출해 보려고 액션 형태로 해서 이런 액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홈로드 할 때 액션 스텝 체크 이놈을 홈로드 할 때 정의를 해주고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는 뭘 할 거냐면 반환하는 형태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 그냥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텍스트를 뿌려줄 건데 이 텍스트에다가 뭘 뿌려줄 거냐면 스트링 포맷 해가지고 다음 std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이 스텝은 지금 현재 스텝 이제가 저장되어 있는 넥스트 스텝 라우 스텝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넥스트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스텝 번호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 스텝에 대한 인원 값을 그냥 뿌려줄 거거든요. 요거는 현재 스텝을 인원 형태로 띄우고 인원 형태로 뭘로 했지? 인원 형태로 바꿔가지고요. 얘는 그냥 인원형이잖아요. 이거 그냥 뿌려줄 거예요. 스트링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뭘 해야 되냐면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호출 안 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죠. 뭐 어쨌든 폼 로드 할 때 요 놈을 호출까지 다 해놨어요. 이거 쓸 거예요. 이거 쓰려고 처음에 로드할 때 요거를 탁 함수를 부르면 지가 알아서 이걸 다 쓰는 거죠. 만드는 거죠. 이거 보통 함수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근데 우리 람다식을 배웠으니까 이렇게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냥 여기다 쑤셔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하냐면 필요할 때 얘만 호출해 놓으면 되겠죠. 얘만 호출할 건데 얘를 우리 버튼 스텝 호출하는 놈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박아 놓으면 우리 코드 두 줄만 쓴 거예요. 두 줄만 썼잖아요. 두 줄만 썼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만드는 거죠. 지금 좀 안 이쁘네.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간결해졌죠. 간결해졌어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 인엄할 때 썼던 건데 값이 그냥
없는 게 계속 들어가니까 숫자 형태로 그냥 뿌려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다음 거는 두 번째 거 했고 다음 스텝은 요걸 볼 거다. 문명 메소드를 볼 거다. 우리 그래가지고 문명 써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쓸 거고 인자 형태 반환 예제도 쓸 거고 인자 형태 반환 예제도 쓸 거다. 다음 스텝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스텝은 없다라고 버튼 눌렀을 때 아니면 다음 스텝은 첫 번째 스텝으로 가서 다시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쭉쭉쭉쭉쭉쭉 가시고 람다식은 끝이라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람다식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 딱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람다식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특이하다. 잘 안 쓰니까 안 익숙하다.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거를 써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짧은 기능 같은 경우 한 번만 쓰고 안 쓸 짧은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소스가 지저분하지도 않고요. 굳이 한 번만 호출하고 말 건데 더 쓸 필요도 없으니까 요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인자 값에 요런 델리게이트 함수로 호출해서 써야 되는 인자값이 들어가는 형태라면은 람다식을 써서 쓰면 편하게 쓸 수 있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소스를 봤을 때 이거 람다식이네? 풀러서 쓰면 돼. 그냥 뭐 여기 인자값 뭐가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다 계산하고 빼겠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약간 람다식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이게 설명만 쭉 했는데도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설명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용이 생각보다는 많을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그냥 쭉 따라서 한 거니까 한 번씩 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딴 때보다는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진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끝나고 나면 제가 다른 거 준비해서 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연재 강의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럼 시간에 조금 덜 쫓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